안녕하세요, 터차입니다. 부모님들 중에 아이가 물건을 자꾸 던지는 행동을 해서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친구가 7살이었고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큰 남자아이였어요. 그 친구랑 같이 수업을 하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들여보내시면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물건을 던질 수도 있어요,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? 네, 괜찮습니다. 지켜볼게요 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리에 앉혔어요. 그냥 뭐 평상시와 같았고 특별히 감정이 조절 안 돼서 분노 발작이 있거나 막 짜증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앉아서 그날은 아이들 이제 요리, 먹기 요런 수업이었었거든요. 아주 예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. 그 친구랑 같이 앉아서 간식이나 요리 재료로 준비해 놓은 거 이렇게 꺼내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팍팍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뭐야? 그랬는데 이 친구가 순식간에 이 앞에 있던 요구르트 병을 탁 교구장 있는 데로 던져가지고 여기저기 요구르트가 팍팍 튀어가지고 그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거를 닦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친구 부모님이랑 아이의 던지는 행동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었죠. 그 친구한테 솔루션을 드린 거는 공 주고받기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, 실제로 그 친구는 그 활동을 한 후로 물건을 던지는 게 해결이 됐어요. 아무 때나 던지는 건 해결이 되고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됐거든요. 아이들이 물건을 던지는 거, 물론 어떤 상황에 던지는지 봐야 되겠죠. 예를 들면 아이가 물건을 던질 때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던진다. 이러면은 그 상황은 이 아이가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같이 행동적으로 나온 거잖아요.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7살 남자아이도 짜증이 나고 좀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물건을 던지는 친구였어요. 이 친구가 물건 던지는 게 좋아지려면 감정 조절 능력도 잘 향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감정 경험, 간접적인 감정 경험을 풍성하게 해서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. 감정에 의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던지는 경우는 일단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 딱 던졌어. 근데 누가 이거를 그럼 안 되지, 위험해, 왜 그랬어? 이렇게 아이의 행동에 너무 과한 반응이 있었고 그 반응이 아이로부터 그 행동이 강화되게끔 했다면은 이거는 그 반응에 의해서 이 행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내가 던지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네, 던지니까 엄마가 하지 말랬지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나한테 얘기하네, 이 반응들이 강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물건을 던질 때 한동안이 일관적으로 반응과 관심을 보여주지 말아주셔야 돼요. 대신에 아이가 던질 때 위험할 만한 것이 없게끔 주변을 조금 한동안은 세심하게 살펴서 던져서 깨지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할 만한 거 없이 던져도 푹신푹신하고 헝겊재질의 것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 일단 다 치워주시는 게 좋죠. 관심에 의한 거는 이거를 통해서 더 이상 관심 받지 않는구나, 반응이 없구나 라는 걸 통해서 이 행동이 또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 중에는 또 던져서 나는 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. 던지면 딸그닥 딸그닥 소리가 나잖아요. 그 소리가 재밌어서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아이들 중에는 소리 중심으로 추구하는 청각추구가 있는 친구라면 또 던지면서 그 소리를 듣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 아이들 역시나 주변의 사물 중에 던져서 딸그닥 거리는 소리가 없도록 치워주시거나, 또는 집에서 아이가 오래 머무는 공간을 던졌을 때 딸그닥 딸그닥 소리 나지 않게 매트를 깐다든지 쉽게 소리가 나지 않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일단 좋은 방법이고, 또 아이가 소리 중심으로 제한돼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몸을 움직이고, 우리가 중요시 하는 몸놀이 있잖아요. 몸을 움직이고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하는 방향으로 감각 수용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흐름에 의해서 아이가 던지는 행동이 시작이 됐고 그게 강화가 됐는지 계속 진행이 됐는지를 잘 살펴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환경을 바꿔주고 그 반응을 달리 해주시는 게 일단 중요한데요. 또 한 가지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사람은요, 그리고 아이들은요,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, 하지마, 안 돼, 아니야, 하지마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. 이전보다 더 강렬히 하고 싶어져요. 근데 해, 또 해봐, 다시 해봐,
더 해봐. 이렇게 하면 조금씩 하기가 싫어져요. 사람의 뇌를 공부하면 인간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와 공놀이를 하시는 거예요. 일단 공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놀이가 되고, 저기 날아오는 공을 보면서 딱 캐치하면서 시각과 이 거리감, 그 다음에 이 눈손 협응이 잘 되게끔 그렇게 감각을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놀이가 되기 때문에 하셔도 좋거든요.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 움직임도 살피고, 이 사람이 지금 언제 던질 건지 굉장히 그 사람한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하기에도 좋은 놀이입니다. 그럼 우리가 공 같은 거를 던져라고 할 때 아이가 던지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는 몸을 쓰면서 던지는 게 재밌어지는 시기는 다 있어요. 그럼 이거를 충분히 해보면서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보자, 잘한다, 하자 라고 하면은 던지고자 하는 이 행위가 이 놀이 안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. 그 다음에 공놀이 할 때는 이렇게 던지는 걸 해도 되고, 다른 때는 하는 게 아니구나, 던지는 거는 이렇게 같이 공으로 놀 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이가 인지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행동을 해도 되는지 상황 파악도 잘 하게 되고,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. 아이랑 공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. 작은 공도 하고 큰 공도 하고 좀 묵직한 공도 하는 거예요. 묵직한 공을 주고받으면 힘을 더 써야 되겠죠. 조금 큰 공을 주고받으려면 어때요? 몸을 좀 큼직하게 써야 돼서 균형 있게 자기가 잘 잡아야겠죠. 그럼 몸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물에서도 비닐봉지 같은데 이렇게 들어서 약간 서로 던지듯이 이렇게 하면 물놀이 안에서도 충분히 힘을 쓰고 감각을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돼요. 뭐 풍선도 괜찮고 이렇게 묵직하게 공처럼 만들어서 던져보기도 하고, 엄마한테 이렇게 던져보라고 하는 그런 흐름도 좋고, 또 공 종류 중에는 토닝볼이라고 해서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런 공이 있습니다. 한 2kg짜리로 저희 교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무거운 것들은 들다가 떨어뜨리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. 단단하거나 견고한 재질이 보통 무거우니까. 근데 이 토닝볼은 물렁물렁해요. 물렁물렁해서 떨어뜨리더라도 다치게 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에서도 저희가 토닝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. 그래서 토닝볼 2kg 정도 같이 잡고, 던지는 것까지는 힘들면 굴리고 밀어서 자기가 상대방한테 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도 도움이 됩니다. 던지는 거를 하지 마라, 안 돼, 위험해라고 하면 아이는 더 하고 싶어져요. 이렇게 주고받는 공놀이를 통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놀이가 해소가 되고, 상황에 맞게 더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게 되고, 또 해보자 하니까 오히려 아무 때나 던지는 행위는 오히려 조절되고 소거될 수 있다는 거죠.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할 때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, 해라 하면 하기 싫어지는 인간 본성의 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상호작용 가운데 잘 적용하시면 우리 아이가 아무 때나 위험하게 물건 던지는 거는 소거되고, 오히려 더 적절하게 서로 공 주고받고 더 적절하게 피구도 하고 배구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다양하고 건강한 모습의 스포츠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. 꼭 기억하시고, 던지지 마라 아니고 저 엄마한테 공 던져봐, 오 잘 던지는데 이쪽으로 던져봐,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상호작용하는 놀이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좋아요, 구독, 가입까지 부탁드리고,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